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막 넘겼고 아파트 복도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명수는 불을 끈 거실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서는 이미 방 안에서 잠이 들었지만 얕은 숨결이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명수는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손전등을 바라봤습니다. 그 빛바랜 손잡이에는 세월이 새겨진 흠집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걸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막아야지. 그녀는 발소리를 죽이며 현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복도 불빛이 어둠에 묘한 긴장을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탁, 탁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신발 밑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였습니다. 명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귀를 문에 바짝 붙이자 누군가가 문 앞에 서 있는 듯한 기척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문 아래로 스며들었습니다. 조용히 움직였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명수는 손전등을 움켜쥔 채 몸을 굳혔습니다. 문 너머의 그림자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복도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문구멍을 통해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도 끝, 어둠 속에서 한순간 스치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문을 엿보고 몸을 숨긴 듯 했습니다. 이젠 확실해. 명수는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윤서가 학교에서 받은 상장들과 사진,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며칠 전 우편함에 꽂혀 있던 것이었습니다. 수신인 정윤서,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명수는 봉투를 조심스레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얀 종이 한 장. 글자는 삐뚤빼뚤했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켜보고 있어요. 순간 그녀의 몸이 굳었습니다. 숨이 막혀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종이 끝에 묻은 검은 얼룩, 마치 손자국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접어 손바닥에 쥐었습니다. 이게 장난이겠니?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윤서의 방으로 가서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아래쪽 골목에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휴대폰 불빛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아래를 서성이며 위를 향해 비추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급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무서워서 숨어 있으면 저 사람은 더 가까이 오겠지. 그녀는 문득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이사 왔다던 위층 302호 사람. 밤마다 들리던 묘한 발소리, 그리고 매번 같은 시간. 그 사람 맞을지도 모르지? 명수는 거실로 돌아와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윤서야, 혹시 내가 늦게 들어오더라도 놀라지 말고 문 잠그고 있어. 그녀는 메모를 테이블 위에 두고 손전등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싸늘한 바람이 흘렀습니다. 형광등 한 개가 깜빡이며 어둠을 쫓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발끝으로 조심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302호 앞에 다다랐을 때 안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귀를 대보았습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그 아이가 안 나왔어. 걱정 마. 곧 나올 거야. 명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문턱을 밟는 순간 바닥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그 안에 대화가 멈췄습니다. 명수는 숨을 참은 채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 문 안쪽에서 끼익하고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기 누구야? 낮고 쉰 남자의 목소리. 명수는 재빨리 몸을 돌려 복도를 달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 속을 갈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보다 오히려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저기야. 저 남자가 맞아. 집문을 닫으며 명수는 이불을 덮은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무언가를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유난히 하늘이 흐렸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 낡은 창문이 덜컹거렸고 아파트 복도는 평소보다 더 길고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명수는 부엌 창가에서 골목을 내려다보다가 한 남자의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모자, 어제 봤던 그 체격. 그는 천천히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더니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비닐봉지 속에서 무언가 번쩍였습니다. 명수는 급히 윤서를 불렀습니다. 윤서야, 오늘 학교 가기 싫으면 가지 마. 할머니가 같이 있을게. 괜찮아요. 할머니, 오늘은 학교에서 시험 있어서 가야 돼요. 윤서는 억지로 웃으며 교복 재킷을 걸쳤습니다. 명수는 마음 한켠이 찜찜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알겠지? 네. 현관문이 닫히자 명수는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윤서가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멈춘 곳, 아파트 입구 근처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고개를 들어 윤서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녀는 허둥지둥 전화를 잡았지만 경찰 번호를 누르던 손이 멈췄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에 사라지면 또 소용없어. 그녀는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복도 끝을 돌아서 나왔을 때 남자는 이미 골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서둘러 학교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남자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뒤를 따랐습니다. 명수는 그 뒤를 몰래 쫓았습니다. 비닐우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저 인간, 오늘은 끝을 봐야겠어. 몇 분쯤 걸었을까 윤서는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남자의 휴대폰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명순이 몸을 숨기고 지켜봤습니다. 남자는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윤서의 등 뒤 모습이 화면 속에 또렷이 떠 있었습니다. 명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 놈이 사진까지 찍었어. 그녀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윤서가 버스를 타고 떠나자 남자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시선이 명순을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명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남자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 윤서 할머니시죠? 반갑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점잖았습니다. 전 위층 사는 한기석이라고 합니다. 명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인사는 처음이네요. 요즘 애가 밤마다 시끄럽게 해서 걱정돼서요.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미소 뒤에 깃든 묘한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명수는 짧게 인사만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위층 한기석, 결국 그 사람이야. 그날 밤 윤서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밤 10시를 넘겼습니다. 명수는 전화를 수십 번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발, 윤서야 어디야? 그러던 중 복도 끝에서 덜컥하는 문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수는 귀를 세웠습니다. 툭툭. 무언가 끌리는 소리, 그리고 사람의 낮은 숨소리. 그녀는 손전등을 들고 문틈을 살짝 열었습니다. 불빛이 어둠을 가르자 계단 아래쪽에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윤서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윤서야, 지금 어디야? 하지만 들려온 건 익숙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그 아이는 지금 나랑 있어요. 명순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낮게 웃는 남자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올라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다시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단단한 결의가 번졌습니다. 좋아. 그럼 가보자. 그녀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302호로 향하는 계단을 한 걸음씩 올랐습니다. 빛이 꺼진 복도, 그녀의 발자국 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복도는 숨을 삼킨 듯 고요했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이며 간헐적으로 빛을 내뿜었고 명수는 손전등을 단단히 쥔 채 계단을 한 칸씩 올랐습니다.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소리가 들릴 만큼 빨라졌습니다. 윤서야, 아무 일 없어야 한다. 제발. 302호 문 앞에 다다르자 안쪽에서 희미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느릿한 리듬의 클래식 음악. 그 속에 섞인 낮은 중얼거림이 문틈을 타고 새어나왔습니다. 명수는 귀를 문에 바짝 붙였습니다. 오늘은 참 예쁘게 웃더라. 할머니가 걱정하겠지. 그 목소리는 분명 한기석의 것이었습니다. 명순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미친놈. 그녀는 손전등을 꺼서 바닥에 내려두고 천천히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금 장치는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아주 조금 밀자 낡은 경첩이 끼익하고 길게 울렸습니다. 그 안에는 좁은 거실이 보였습니다. 낡은 소파 위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고 테이블 위엔 식은 커피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명수는 숨을 죽이며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방 끝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울음소리. 그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윤서야. 그녀는 속삭이듯 부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커튼을 걷자 그곳에는 윤서가 손목이 묶인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풀려 있었지만 그녀의 입은 재갈로 막혀 있었습니다. 명수는 달려가며 재갈을 풀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야. 이제 괜찮아. 윤서가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뒤에. 그 순간 뒤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순이 고개를 돌리자 한기석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쇠막대가 들려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오랬어요, 어머니?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이건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일이었는데. 미쳤어. 그 애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는 거야? 명수는 외쳤습니다. 잘못. 그 아이는 나를 배신했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흥분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꼈는데. 그런데 날 신고했잖아. 그 꼬마가 내 인생을 망쳤어. 명수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윤서가 중학교 시절 말했던 무섭던 선생님. 그 사건이 바로 이 남자였던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사까지 와서 또 괴롭혔단 말이야? 한기석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난 그냥 예전처럼 돌려놓고 싶었을 뿐이야. 그때 그 애처럼 웃게 만들고 싶었어. 그건 사랑이 아니야. 병이야. 명수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기석이 쇠막대를 들자 명수는 손전등을 켰습니다. 갑작스러운 빛이 남자의 눈을 찔렀습니다. 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아, 뭐야? 그 틈을 타 명수는 윤서의 손을 풀어냈습니다. 도망쳐. 윤서야.
어서! 윤서는 비틀거리며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한기석이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명순이 손전등으로 그의 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쾅!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리며 계단 쪽으로 밀려났습니다. 명수는 손전등을 그의 얼굴에 비추며 외쳤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녀 건드리지 마! 그 빛에 눈이 부신 한기석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당신 이러면 후회할 거야. 후회! 이미 충분히 했어. 명순이 한 걸음 다가서며 손전등을 더 가까이 비췄습니다. 그 순간 한기석이 중심을 잃고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쿵, 쾅, 쾅. 몸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반복되었습니다. 복도 끝에 서 있던 윤서가 울먹이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명수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끝났어.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파란 불빛이 계단 창문을 스치며 번쩍였습니다. 명수는 천천히 손전등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둠 속 계단 아래에서 한기석의 신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당신의 눈빛이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겠지. 형광등이 다시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어둠이 물러가자 그녀의 얼굴 위로 눈물과 빗물이 함께 번져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번져들며 어제의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는 경찰들의 무전기 소리와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였습니다. 노란 폴리스 라인이 302호를 가로질렀고 그 아래에서 하얀 천에 덮인 한기석의 몸이 들것에 실려 나왔습니다. 명수는 계단 난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손에는 아직도 손전등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충격이 크셨을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그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윤서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경찰의 담요가 어깨에 둘러져 있었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명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니? 다친 데는 없고. 응, 이제 괜찮아요. 윤서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서로의 심장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잠시 후 기자 한 명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인터뷰 한 말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혼자서 그런 위험한 상황을... 명수는 기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새벽 햇살이 복도 바닥에 닿고 있었습니다. 용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녀는 낮고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겁이 났어요. 내 손녀가 다시 그 눈을 보게 될까봐. 기자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명수는 윤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햇빛이 따뜻하네. 아파트 문을 나서며 두 사람은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경찰들이 302호 안을 조사하고 있었고 복도 한가운데 떨어진 손전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빛은 꺼지기 직전처럼 약하게 떨리다 마지막으로 한번 반짝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수는 식탁 위에 놓인 윤서의 메모를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언제나 고마워요. 그녀는 천천히 웃으며 말했다. 이젠 내가 고맙지. 우리 윤서가 이렇게 버텨줘서. 창밖에서는 아침 햇살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어둠에 덮여있던 골목이 이제는 부드러운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윤서가 베란다로 다가가
커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길 건너편 전봇대에 낡은 거울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윤서는 잠시 그 거울을 바라보다가 살짝 몸을 돌려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 거울 새로 단 거예요. 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몰라. 원래 있었던 걸지도 모르지. 거울 속에는 아침 햇살에 반사된 두 사람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윤서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서 빛이 한 번 더 반짝이며 사라졌습니다. 명수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녀는 낮게 중얼거리며 손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윤서야, 오늘은 우리 따뜻한 국 끓여 먹자. 밤새 무섭던 건 다 잊어버리자.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그들의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조용한 집안에 어제의 긴 밤이 완전히 사라지고 따뜻한 빛만이 남았습니다.